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훨씬 쉽게 무너집니다. 아무 일도 없던 하루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온종일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아플까? 왜 관계만 들어가면 마음이 약해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을 통해 행복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이 문장은 차갑습니다. 위로도 희망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장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길은 이미 절반 이상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동 방식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아플 때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줬다. 이 말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면 이 문장을 조용히 고쳐 말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졌던 기대가 나를 상처 입혔다. 이 한 문장을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는 처음부터 무거운 얼굴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따뜻한 감정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이 마음은 전해졌을 거야. 나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저 사람도 다르게 대해주겠지. 이런 생각들은 사랑처럼 느껴지고 신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기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상대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온 그 반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조금 무심한 말, 예상보다 짧은 대답,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태도. 그 순간 우리는 문득 이렇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프지?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 마음을 찌른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혼자 자라온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를 욕망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을 때 반드시 고통을 낳는다고. 관계에서 반복되는 상처는 늘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기대합니다. 기대가 어긋납니다.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을 상처라고 부릅니다. 상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기대라는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 한 관계에서의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고.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꿔야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쥐고 있는 기대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 나를 충분히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내 마음을 너무 쉽게 넘긴 것 같고 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조금만 더 생각해 줬어도 되잖아.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냉정한 말을 건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존재라고. 이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정확한 관찰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 내 욕망을 얼마나 채워주는지를 먼저 봅니다.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통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만큼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신경 쓰는데,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이미 우리에게 상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인간 이상의 배려를 기대하지 말라고.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란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기대를 조정하는 지혜입니다. 상대에게서 과도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게 되면 관계는 더 이상 나를 깊게 찢지 못합니다. 실망은 줄어들고 감정은 개인화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곧바로 나의 가치로 연결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를 덜 생각했다기보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을 뿐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관계 안에서도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관계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개 그 중심에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깝다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해도 되겠지. 이 정도 마음은 보여도 괜찮겠지. 여기서는 숨기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경계를 허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상처는 더 쉽게 들어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친밀함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찌를 수 있는 칼날도 함께 가까워진다고. 이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모두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밀함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가까우니까 다 이해해 줘야 한다고. 가까우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 기대는 관계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완벽히 읽지 못하고 나는 그 사실에 더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경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각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자존을 그 자리에 두고 옵니다. 이 태도는 겉으로 보면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오래 지키는 아주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친밀함 속에서도 조금의 거리를 남겨두는 사람은 관계에 자기 자신을 전부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 마음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사람을 밀어내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자기 보존의 상태입니다. 관계에서 조금 떨어져 서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도 나 자신도 더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상처는 우리에게 닿지 못합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깊게 다치는 순간은 이럴 때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 상처는 이미 꽤 깊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실패처럼 느낍니다. 내 마음을 설명하지 못한 것 같고 진심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관계가 어긋난 것 같다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해 줄 가능성은
처음부터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각자의 경험과 감정, 각자의 고통과 기억으로 형성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느끼고, 같은 장면을 보아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은 채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알겠지. 이 마음은 느꼈을 거야. 이 기대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상처라고 부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구조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모든 오해를 바로잡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증명의 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보여줘야 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저 스쳐가는 삶의 한 장면처럼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아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에서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만큼 상처는 우리에게 머무를 자리를 잃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관계에서 덜 상처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둔한 사람도 아니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몇 가지를 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감정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상대에게 보여주려 애쓰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여기까지 했으니까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를 관계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 하나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고 관계의 온도로 자존을 재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의 주도권입니다. 평온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행복의 책임을 관계에 넘기지 않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 내 마음을 너무 많이 내어주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납니다.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관계를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대하되 자기 마음까지 모두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둡니다. 관계가 잘 풀리면 하루가 괜찮아지고 관계가 어긋나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 자체를 아주 조용히 의심했습니다.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나의 의식이라고. 관계는 그 주변을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관계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관계가 곧 나의 가치인 것처럼, 관계가 곧 나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까지 함께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평온을 구하지 말라고, 평온한 상태로 타인을 대하라고. 이 말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내 마음의 중심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대하지 않되, 냉혹해지지 않고, 거리를 두되, 단절하지 않으며,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 그 태도 안에서 관계는 우리 삶을 짓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함부로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평온을 타인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관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관계는 여전히 어긋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나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명석한 철학자가 조용히 알려준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남은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남아있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마음으로 여기 머물러도 됩니다.